고려아연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증감의 오류가 발견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8,500억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27.6%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7.1%도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액상이긴 합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27.6%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27.4%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62.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392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20.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1%로서 0.7% 하락했습니다. 실곧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조 6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31.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7%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여기서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25.7%로서 2.1%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26.4%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6이로서 0.12, 12%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4,755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37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부산물까지 합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조 7,453억 원으로 연초보다 4,727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6,838억 원이 증가했는데 원재료 증가액도 꽤 많습니다. 4,900억. 그 다음에 미착자재가 그 3,140억 원이 주로 들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4,727억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회사의 표현은 원재료비와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음표를 붙이는 게 있는데 원래는 원재료는 사용액이어야 되고 상품은 매입액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A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도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데 이거가 만약에 매입액으로 했다면은 제조 원가에 오류가 생길 것입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조 5,405억 원으로 2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6.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7,70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458억 원을 뺀 6,245억 원이 공장 가공비로서 가공비율 13%, 2.4% 하락했고 생산 재료 비율은 87%, 2.4%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 재고자산 증감액으로 비교 검증을 합니다. 일치를 합니다. 고려에는 이것만큼은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Q 총 제조비용도 일치를 하고요. 세 번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한
2년 전까지는 일체를 했는데 뭔가가 이게 좀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881억 원이 나갔으면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6,838억 원으로 적게 증가해가지고 43억 5,600만 원의 현금이 얼로 날라갔습니다. 마이너스는 이 작년에는 또 반대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고려 아연은 재고자산 평가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올해만 보더라도 43억 5,600만 원을 누가 헤쳐먹었냐라고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그 636억 5,700만 원인데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 비성분의 매출원가 재료비와 스루폿 손익계산서의 매출 재료비의 차이하고 같은 금액이면서 이 금액을 검증하려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루폿 손익의 수치는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가 1167억 원이 집행이 돼서 14.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33명이 증가했고 인당 평균 연간 임금은 1억 1,590만 원으로 예상돼서 7% 인상이 예상됩니다. 전력비가 32.2% 크게 증가했고요. 수산비가 39.2%, 도급비가 21.9%, 운반보견료는 크게 증가한 게 없네요. 이 고려 아연은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데인데 전기 분해로 그 비철금속을 재련해 내기 때문에 저 오늘 뉴스인가도 보면은 전기료 인상한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싼지 어떤지는 잘 외국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수력 원자력 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태양광이나 뭐 이렇게 자기네들 정권하고 줄줄이 맞는 애들한테 돈을 벌어주게 하려고 국민들한테 전기료를 올리려는 게 이재명 이칸 정부의 속내 아니겠느냐. 뭐가 실용주의고 뭐가 국민의 정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2.4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졌고요. 동일 방향이면 일단은 투명하게 가정은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은 10.4회전으로 임금 인상은 올려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네 가지 매트릭스 표의 두 번째 해당해 가지고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요거 입증하려면은 원자력 가격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 인하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도 재고가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가격이 상승했느냐? 상승한 거 맞습니다. 비중도 나옵니다. 8.1%가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했는데 12.3% 원재료 가격보다도 더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아 떨어지죠. 이것은 왜 그런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제품 가격이 금이 33.8%나 저기 상승했고 전년도에는 29.6%가 상승했습니다.
은도 24.5%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는 23.5%가 은값도 올랐습니다. 수출도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최초로 미국에 금괴를 수출을 했죠. 더 비싸게 수출 가격은 더 비싸게 수출을 했습니다. 어, 전기동이 있습니다. 전기동은 7.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전에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 인듐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그 히터류 중에서 망간 뭐 이런 것도 좀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전자급 황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그런 거의 영향은 어떤지 자관 이렇게 그 회사 공시한 거로는 에,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저기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올랐다. 그러면 슬픈율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무리 그 머리를 굴려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은 1, 2차 추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한 것은 확인했는데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 올라갔다. 그럼 입증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 뭐 판매 가격이 가중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원재료 그렇죠. 이거는 뭐 원재료 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상승한 거니까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래저래 좀 돈 쓴 데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걸 영업이익까지는 나타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좀 어떤 그 원인을 추정해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뭐 현실이 이렇습니다. 가격을 그렇게 제시해도 그 다음에 상반기 실적을 기초로 해서 어, 원재료 아니 그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하면은 9조 7천억 원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 75%고 그 다음에 마진율이 약간 떨어지는 거로 지금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 9조 6천억 원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뭘로 할 거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9조 6천억 원을 하자. 이 경우 영업이익이 8,514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이 4.8회전인데 물건 가격을 올라가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재고 회전율을 상승을 5.1회전까지만 상승을 해봐라.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매출은 10조 원을 넘어서 가지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장밋빛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80만 7천 원으로 연초보다 14만 1천 원이 하락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등으로 해서 공개 매수 이런 등으로 가격을 꽤 높게 됐다가 이제 시장 수요에 맞게 수요 공급에 맞게끔 뭔가 조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206%나 되겠습니다. 그 대신 86%가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 YPC가 26.28,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8.37%, HMG 글로벌 LLC, HMG가 현대모타그룹이 되겠습니다. 해외 법인이 5.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1% 가지고 있는데 연금공단이 5% 이하로 이번에 떨어진 모양이죠. YPC는
주총에서 지주회사 투자회사로 현물 출자를 해서 만드는데 2025년 3월 14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주총에서 이 경영권 가지고 그 최씨 정권과 장씨 정권 간의 경영권 싸움은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가겠냐. 이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영풍 MBK 세력이 일단은 2025년 초 주총에서는 방어에 성공을 했죠. 우호지분들도 많고 상호 출자할 때는 의결권이 없다는 이 상법을 이용했는데 그것이 아차해가지고 얘네들이 상호 출자가 안 되게 YPC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고 보자. 1년만 두고 보자. 2026년도 주총할 때 경영권을 뺏어오겠다. 자, 쭉 그 2025년도에도 고려아연 뉴스를 많이 소개했습니다만은 고려아연을 키운 경영진들은 그 최씨 가문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그 정서는 그 최씨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로 그리고 우호 지분들도 그 꽤 많이 이 최씨 정권에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